风云起处仓皇变化，箭在弦上不得不发，云文云雾三分天下，凝聚群众可以问塞北秋风烈马，江南春雨杏花，千古江山如诗如画，还我一个太平天下，还我一个太平天下。해철씨의 고용 삼국지. 제11부 도사우길 그 첫 번째. 총 연장 4,989km.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강. 중국의 장강. 우리가 흔히 양자강이라고 부르는 장강은 예부터 중원 땅과 강동 지역을 가르는 국경선 역할을 해왔다. 강동의 오나라는 바로 이 장강의 흐름을 방패삼아 중원 국가들의 침입을 막고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그래서 손책은 바로 이 장강 연안에 치밀한 첩보망을 설치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해안을 지키는 초병들의 눈을 피해 초경량 잠수적 한 척이 은밀히 내륙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잠수정은 성공적으로 육지에 도달하는 듯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각 택시 한 대가 여자 손님을 태우고 강변을 지나고 있었다. 기사 아저씨와 여자 손님은 서로 아무런 대화도 없이 어색한 침묵 속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여자 손님이 실수를 하고 만다. 무안해진 여자 손님은 의자에 손가락을 비비면서 어떻게든 비슷한 소리를 내보려고 애쓴다. 어머, 자꾸 움직일 때마다 시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저 아가씨, 네? 그 소리는 비슷한데 냄새는 어쩔 거요? 무안해진 아가씨는 되려 화를 낸다. 어머, 아저씨, 창문 열면 되잖아요. 냄새를 빼기 위해 창문을 열던 바로 그 순간 택시기사 아저씨는 침투 중인 잠수정을 발견한다. 허이, 저것이 뭐요? 저거 잠수정 아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지요? 지가요. 지금 시방님 수상한 그 배를 한 척 발견했는데요. 싸게 와요. 장강연안 전 지역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고 오나라 강상 감시대는 잠수정 안에 숨어있던 스파이를 체포한다. 들어와. 부장님, 방금 전에 놈이 모든 걸 다 실토했습니다. 그래? 예상대로 놈은 조조가 파견한 첩자였습니다. 놈의 목적이 뭐야? 우리 쪽에 조조와 내통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첩자는 그자에게 밀서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조조와 내통하던 놈이 누구야? 공이었습니다. 바로 손책의 신하인 사람 이름이다. 그렇다면 조조는 왜 이 허공에게 밀서를 보냈을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조조와 원소의 국경에서 양군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할 즈음 손책은 비상강요회의를 열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조조와 원소는 조만간 정면 승부를 벌일 것 같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진로를 확실히 결정해야 될 때가 왔어. 자, 조조와 손잡을 것인가? 아니면 원소와 손을 잡을 것인가? 그대들의 의견을 기탄 없이 말해보라. 당연히 원소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원소의 군사력은 현재 세계 최강입니다. 조조와 원소가 붙는다면 당연히 원소가 이기죠. 그렇지 않소. 조조가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원소는 이미 지는 해입니다. 원소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조조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원소라니까요. 인간들이 뻑하면 카투고 난리야 그냥. 조조? 필요 없어. 원소?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어요. 아이고 참나. 그래? 아니 그럼 누가 손을 잡나? 송혜교와 손을 잡는 거예요. 아우, 저는 송혜교 한번 잡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야야야, 너 앉아 가서. 잘라버린다 진짜 연기도 못하는 게. 경로는 담을 세워가며 계속된다. 원소와 조조 이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 오나라에 있어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였다. 여러분들이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으니 그렇다면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국가의 운명이 걸렸는데 무지하게들 웃고 있네. 아무튼 회의장에 모인 신하들은 각자 원소와 조조의 이름 중 하나를 적어 투표함에 집어넣고 드디어 개표가 시작된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소. 나는 이 개표 결과에 따라 우리의 국론을 결정하겠소. 자, 그럼 시작합시다. 원소 1표, 원소 2표, 조조 1표, 원소 3표, 조조 2표, 조조 3표, 원소 4표, 조조 4표. 개표는 고와 부시의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더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벌인다. 원소 27표, 그리고 조조 27표. 자,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 이 마지막 한 표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신하들은 마른 침을 삼키고 손책은 드디어 운명의 한 표를 개봉한다. 마지막 한 표는 송혜교? 야, 신하 3번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끝까지 장난칠래 진짜? 너 진짜. 저기 송혜교 벌써 왔어요? 장관님, 저 소원해요. 한 번만.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손책은 드디어 독단으로 결정을 내린다. 지금부터 내 의견을 말하겠소. 나는 체질적으로 조조라는 인간이 싫소. 간사하고 비열한 조조보다는 차라리 원소와 손을 잡고 싶소. 나 손책은 원소와 손을 잡고 역적 조조를 물리칠 것이오. 우리의 국론은 이것으로 결정하겠소. 그런데 이날 회의장에 있던 손책의 신하 중 허공이라는 인물은 일찍부터 조조와 내통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조조에게 보고했고 조조의 답장을 품은 스파이가 바로 이 허공에게 오던 도중 택시기사의 신고로 발각이 되었던 것이다. 손책은 이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 허공의 일당을 모두 죽여라! 단 한 놈도 살려주지 마라! 손책의 군대는 허공의 저택을 급습했다. 그리고 처참한 살육이 시작됐다. 허공을 비롯한 허공의 일가족은 모두 참살됐다. 그런데 이 대참극의 현장에서 용케도 빠져나온 3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허공의 부하인 3명의 무사였다. 허공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렇소. 기필코 손책을 죽입시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손책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말이야, 앞으로 한 달 동안 각자 흩어져서 손책을 죽일 수 있는 필살의 무공을 연마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뒤에 바로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납시다. 좋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배워온 무공을 펼쳐봅시다. 내가 먼저 해보겠어. 한 달 동안 뼈를 깎는 수련 끝에 이뤄낸 무공입니다. 이야! 황수간 신공! 이 사람은 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유산균이 부족할 때 요구르트를 마셔야 합니다. 정말 위력이 대단합니다. 웃겨서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제가 무공을 펼쳐보겠습니다. 보시고 비웃지나 마십시오. 기대됩니다. 이야! 박영주 나한광! 아이, 장인어른,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만하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무공을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위력이 너무 강해서 다칠지도 모르니까 옆으로 좀 피해 계십시오. 헤야! 조영남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죠.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공법! 알라이브 라이. 이들은 손책을 암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책은 매주 토요일 사냥을 하기 위해 필드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호원들도 몇 명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가 찬스입니다. 좋았어.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놈이 간다는 사냥터에 매복해 있도록 합시다. 각국의 지도자 중 가장 젊고 패기발랄한 지도자 손책. 그는 그 젊은 만큼이나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겼다. 그래서 그는 매 주말이면 사냥을 나간다. 자, 우리 오늘도 멋지게 사냥을 즐겨봅시다. 지는 사람이 술사기입니다. 자, 그럼 나부터 갑니다. 손책은 경호원들과 흩어져 단신으로 사냥터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손책의 앞에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앞선 방송에서도 설명했듯이 사슴 소리를 나타낼 만한 효과가 없는 관계로 오늘도 또 그냥 이게 사슴이려니 하고 들어주기 바란다. 비켜라. 저놈 봐라. 아주 희한하게 생긴 사슴이구나. 응? 네, 저놈을 꼭 잡아야겠다. 이야! 손책은 사슴을 쫓아 숲속 깊이 들어간다. 그런데 바로 그때 3명의 무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뭐냐? 이놈들은 누구냐? 우리가 누군지 알려주마. 음악 켜! 아니, 이 노래는 작은 거인 조용필의 허공 아니냐? 그렇다. 우리가 바로 니놈 손에 무참히 죽은 허공의 부하들이다. 뭐야? 손책, 죽을 각오나 해라! 이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내 박영규 나한건도 받아라. 이야! 장인어른,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활과 화살 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던 손책은 3명의 무사에게 무참히 공격당한다. 손책, 앙드레긴 봉폭 받아라. 이야! 무사의 생명은 라인했어요. 정말 웃긴다. 뒤늦게 따라온 손책의 경호원들은 3명의 무사를 그 자리에서 해치웠다. 이런 나쁜 놈들! 예! 이들 작품보다! 뭐냐? 내 닮은 아브라이칸다. 그러나 손책은 이미 온몸에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죽어!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얘들아! 빨리 119 불러라! 오나라엔 국가 비상령이 선포되고 뉴스 속보가 방송된다.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손책 장군이 피습당했습니다. 손책 장군은 현재 온몸에 27군데의 상처를 입고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범인들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암살범들은 박영규, 황수관 등 각종 개인기로 손 장군을 저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시각 현재 전군의 비상령을 내리고 철통 같은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백성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리실에서는 사재기를 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찍이 사람의 관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유안이라는 인물은 손견의 세 아들인 손책, 손권, 손익 삼형제를 보고 이런 말을 했었다. 첫째, 둘째, 셋째. 세 사람 모두 아주 비범한상입니다. 반드시 큰일을 이룰 것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명이 짧은 것입니다. 다만 둘째인 손권만은 장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하게 될 것입니다. 손권을 제외한 손씨 형제들은 모두 요절할 것이란 유안의 예언은 과연 적중할 것인가? 고영상국지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출연 정성화, 박희진, 문천식, 이인성, 이초룡, 안장혁, 박지훈, 송준석, 김용준, 이상훈, 음악 권영, 효과 차부환, 이승우, 기술 박규소, 극본 김도상, 연출 김혜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에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